계란은 보통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계란은 뇌세포를 만드는 핵심 영양소가 풍부해 치매 예방에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계란을 뇌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드리는 효초TV입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조금씩 늘지 않으셨나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문제는 뇌는 그냥 두면 회복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떨어진 뇌 기능은 되돌리기 어려워 우리는 늦추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영양제가 아니라 냉장고에 늘 있는 계란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란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뇌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해야 정보가 잘 전달되고 기억이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기능은 점점 약해지므로 원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이 콜린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에 가해지는 산화 자극을 낮춰 뇌세포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신경 전달을 돕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구조를 함께 갖춘 식품입니다. 그래서 계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삶으면 불필요한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단백질 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콜린이나 루테인 같은 핵심 성분도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루 한두 개를 꾸준히 섭취하기에는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후라이나 계란말이는 어떨까요? 기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뇌에 좋은 성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루테인 같은 지용성 성분은 약간의 기름이 있을 때 흡수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불에서 오래 익히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강한 불에서 오래 익혀 갈색이 짙어지면 조리 과정에서 산화물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계란이라면 그 재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식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에는 황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 기능을 유지하고 혈류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관여합니다.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안정적인 혈액 공급입니다. 계란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공급한다면 부추는 그 영양이 뇌세포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말이나 후라이에 부추를 함께 넣어 조리하는 것입니다. 갈색이 심하게 나지 않도록 약불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사용을 줄이고 싶다면 계란찜에 부추를 얹는 방법도 적절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 남은 열로 가볍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지방산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뇌는 지방 비율이 높은 기관이며 세포막의 안정성이 곧 기능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이 구조가 탄탄해야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계란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공급한다면 호두는 그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세포 환경을 보완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삶은 계란에 호두를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
삶은 계란 1개에 호두 반줌이면 충분합니다. 호두는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이 오메가3 보존의 핵심입니다.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에 잘게 부순 호두를 마지막에 얹는 방식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 항산화 효소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관여합니다. 뇌는 산소 소비량이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항산화 방어 체계가 유지되어야 신경세포 손상이 줄어듭니다. 계란이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호두가 세포막 환경을 보완한다면 브로콜리는 신경세포를 산화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과도한 가열에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친 뒤 계란말이나 스크램블에 곁들여 섭취하거나 잘게 다져 계란찜에 넣어 마무리 단계에서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계란을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는 경우 기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 기능 유지에 관여하며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을 조리할 때는 정제유보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형태로 섭취할 때 두부와 버섯을 곁들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을 함께 공급합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보완되어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요한 기초 영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에 잘게 넣거나 스크램블 형태로 함께 조리하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 조절에 관여하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등의 버섯을 계란찜이나 스크램블에 곁들이면 항산화 보완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두 개, 내 몸에 맞는 조합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다더라 하고 먹는 것보다 내 뇌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인식의 차이가 결국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여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은 계란을 중심으로 뇌 건강을 보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합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뇌의 노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효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